네, 안녕하세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요즘 패션 업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혹시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좀 불안에 떠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바로 세계 옷 공장이죠. 이 방글라데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최근 반정부 시위 때문에 지금 진학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의류 산업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현지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다양한 의류업체들이 성수기를 앞두고 좌불안석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나랑 좀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당장 사 입는 옷들이 특히 인기 스파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외신들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방글라데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상황이 꽤 심각합니다. 지난달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방글라데시에서는 무려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망자 외에도 수백 명의 지금 부상자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시위가 벌어진 건지, 이렇게 시위가 좀 심각하게 격화가 된 건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위는 공무원 채용 때 독립전쟁 유공자 후손을 우대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좀 특혜 논란으로 번지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해당 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한다. 이거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란 지금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을 때 이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이들을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실업률이 높아서 공직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방침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렇게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시위, 지난 7월 16일부터 더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주요 지금 도로를 점거를 하기도 했고 방송사나 경찰서 이런 정부 시설까지도 습격을 하고 또 불을 지르기까지 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가 수도 다카 북부의 이 나르싱디 지역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자 800여 명이 탈출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가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할당제 반대 시위였는데 점차 반정부 시위로 좀 바뀌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방글라데시 정부가 또 경찰 병력까지 동원을 했고 최루탄과 고무탄 등을 지금 쓰면서 강경 진압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지금 시위와 관련돼서 11,000여 명이 체포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가 할당 규모를 좀 축소하는 대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은 시위가 잦아들기는 했는데 사실 학생단체는 정부의 시위 지도부를 석방해달라, 또 강경 진압 책임자도 처벌을 하라, 또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7월 말부터 다시 시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럼 방글라데시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로이터, 블룸버그 이 보도 등이 있었는데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뒤에 사퇴를 했고 지난 8월 5일 인도로 달아난 상태입니다. 하시나 전 총리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아버지로 불리는 이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의 장녀입니다. 1996년부터 2001년 또 200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리로 집권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시나 전 총리가 달아난 이후에 방글라데시에는 과도 정부가 꾸려졌고요. 과도 정부의 수장직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죠. 무함마드 유누스가 맡게 됐습니다. 유누스는 방글라데시 빈곤 퇴치 운동가거든요. 이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위해서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공로로 2006년에 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유누스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잘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과도 정부는 시위 이후 당국 진압 과정에서 숨진 이 450여 명의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습에 좀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시 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략히 좀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3분의 1만한 면적에 1억 7천만 명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의류 제조업을 좀 제외를 하면 뭐 이렇다 할 산업이 사실 없기는 해요. 그 실질 실업률이 40%에 달하거든요. 이렇게 워낙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주변 국가들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어서 노동집약적인 이 의류 제조업이 특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의류산업 분석 포털 분석에 따르면은 이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특히 이 기성복 부문에서 방글라데시 전체의 GDP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의류 수출 자체가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입원이기도 하고요. 2023년 이 방글라데시의 섬유 그리고 의류산업 전체 수출액이 약 50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86%나 차지를 했습니다. 기성복 산업 종사자만 지금 420만여 명 이 정도에 이를 정도고 물론 지금 세계 의류 공급 1위 국가는 중국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압도적이긴 한데 방글라데시는 5.7%로 중국에 이어서 사실 세계 두 번째로 큰 기성복 공급 국가고요. 그 뒤로 베트남, 독일, 이탈리아, 인도 등이 있습니다. 여러 다국적 패션 기업들은 지금 공급망 리스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도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이른바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이 전략을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 방글라데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의 주요 대상국으로 좀 수혜를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방글라데시 사태가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과 관련이 있나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좀 궁금하실 텐데요.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패션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함께 보시면 스웨덴 브랜드죠. 이 스파 패션 브랜드 H&M이 방글라데시의 공장 1000여 개를 좀 가지고 있고 자라와 같은 스페인 스파 공룡 인디텍스는 12개 단지에 운영하거나 또 운영 계약을 맺은 봉제 공장이 지금 27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일본의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 다들 아시죠? 이 방글라데시에서 29개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방글라데시는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길래 이렇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앞서서 2위의 생산국이 됐을까? 이것도 살펴볼게요. 패션 기업들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무조건 이 싼 인건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싼 인건비를 보고 방글라데시 공장과 손을 잡았습니다. 2022년 H&M 공급망 소속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받은 월급, 이게 평균 134달러, 약 18만 3천 원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캄보디아의 노동자 평균인 293달러와 비교해서 절반 이하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큰 의류 공장들, 또 이번 반정부 시위 사태가 길어지면서 무기한 폐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직접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또 현지 봉제 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있는 상당수 글로벌 패션 업체가 지금 주문을 취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우호적인 글로벌 패션 업체라는 이유로 이 자라와 H&M은 소유한 공장 여러 곳이 시위대로부터 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한국 업체들의 피해도 사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 무역회사는 수도 다카 등에서 이 대규모 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 회사는 현지 인력만 6만 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데 시위 당시 일주일 정도 생산 손실을 지금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방글라데시를 좀 보고 있고 속속 진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파이낸셜 보도에 따르면 겨울 판매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던 지금 의류와 신발 배송 이것도 다 지연이 됐다고 하고요. 항공편으로 급하게 제품을 운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방글라데시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때문에 특히 지금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또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피해를 입은 주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내 의류 수출 기업들은 수출 지연으로 막대한 채선료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방글라데시의 주요 항구인 치타공이 5일간 폐쇄가 됐고 수도 다카와의 주요 철도 노선도 지금 폐쇄가 되면서 6해상 모두 지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시위 대응을 위해서 인터넷을 전국적으로 지금 중단한 것 때문에 의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글로벌 패션 공급망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방글라데시가 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 공급망에도 좀 변동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은 항공 운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미처리되는 주문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좀 견디지 못하고 방글라데시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의 다른 회사로 주문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한 의류 제조 업체 관계자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독일 발주처로부터 당분간 지금 기존 주문의 40%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이버2패션.com에 따르면은 이번 사태로 해외 바이어들이 의류 생산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의존도 이거를 재평가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스리랑카 등으로 좀 소싱을 모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세계 의류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의 시장 점유율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도, 베트남, 또 스리랑카 등의 국가의 점유율이 오르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방글라데시를 대체할 또 다른 공급 국가를 설령 찾는다고 해도 여기만큼 지금 생산비를 절약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파이버2패션.com은 방글라데시에서의 생산량 감소는 결과적으로 의류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소매업체들이 결국 이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가격 인상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언론 이 비제스티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독일 패션 산업에서 의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들 덕분에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부 품목이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를 빼면은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지금 주력 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의류업 쪽은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유행이나 흐름에 좀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납길이나 물량이 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차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션 기업들이 당장 다른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방글라데시 경제에도 그런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는 일단 최대 수출 산업인 만큼 의류 산업을 안정시키겠다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는데 지금 과도 정부 수반인 유누스가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이것도 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방글라데시와 세계 패션업계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